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과 명언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역시 낭독해 드릴 책은 난생 처음 토론 수업 For the first time in life 토론 수업 The Class of Debate. 자, 오늘 낭독해 드릴 소제목의 이름은 복잡한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마법의 숫자 3. 다른 기술, 실력과 마찬가지로 토론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토론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평소에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 사람과 자주 토론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토론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준비 없이 토론을 접하다간 자신의 논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토론 중 얼어버리는 등 실수를 경험하고는 토론이 다시는 하기 싫어질지도 모른다. 발표, 토의, 토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 그런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주장과 반론이 오가는 토론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일 것이다. 따라서 토론하기 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발표를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살펴보자. 가위바위보, 삼국지, 아기돼지, 삼형제, 총균세. 이들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숫자 3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 조각의 정보를 가장 잘 기억한다고 한다. 즉 토론에서 발표자가 이 세 조각 이상의 정보를 제시하면 청중이 그 정보를 기억할 확률이 대폭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시하기보다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이다. 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관련 내용을 묶어 단순화시키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인풋, 즉 학습을 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이를 활용한 아웃풋과 전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론 지식을 효과적으로 암기하기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던 때가 있었다. 반면 터치 몇 번이면 원하는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찾은 지식을 가공해 전달하는 일, 즉 아웃풋이 더 중요해졌다. 가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련해 적용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3의 법칙이다.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 등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그중 3의 법칙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제한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경험이 없는 발표자라도 핵심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중 앞에서 말할 때 3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발표의 구조를 잡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 오프닝, 서론, 본론은 바디, 결론은 클로징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보통 서론에서, 오프닝에서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 후
본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결론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종합하며 맺는다. 이해가 됐습니까? 서론에서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 후 본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결론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종합하며 맺는다. 삼의 법칙과 비슷한 이론으로는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 조지 A 밀러 이 사람이 만든 것이죠. 가 있다. 사람이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개수는 7에서 마이너스 2를 하거나 플러스 2를 한 숫자, 즉 5개에서 9개까지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역시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숫자가 나오지 않고 기억하기 쉽게 7자리 숫자로 끊어서 나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한번 몇 개 따져볼까요? 5, 9, 5, 2, 0, 2, 6개군요. 5, 6개. 뒤에는 7자리고요. 앞에는 6자리군요. 민증 아이디 번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3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도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서론과 본론에서 발표 내용을 정리만 해주어도 서론과 결론,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좋은 인상을 받는다. 이후 구조를 갖춘 말하기와 익숙해지면 본론 역시 다시 3개의 핵심 메시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좋다. 발표의 큰 틀과 본론에서의 핵심 메시지를 각각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놓으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발표의 큰 틀과 본론에서의 핵심 메시지를 3가지 항목으로 역시 정리해 놓으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면접이나 상부 보고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할 때도 핵심 메시지를 3개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론을 3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때는 메시지 지도, The Map of Message, 메시지 맵이죠. 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다. 메시지 지도, 헤드라인이 있고 핵심 메시지 하나, 핵심 메시지 둘, 핵심 메시지 셋. 사례는 통계 경험 1, 사례 통계 경험 2, 사례 통계 경험 3. 사례나 통계나 경험, 사례 통계 경험 하나를 삽입하는 거죠. 핵심 메시지 2, 핵심 메시지 3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메시지 지도를 작성하면 종이 한 장으로 생각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헤드라인 혹은 주제를 맨 위에 적는다.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핵심 메시지 3개를 적는다. 각 핵심 메시지의 하위 항목에는 다시 3가지 재료, 사례, 통계, 경험 등을 넣어 메시지를 강화한다. 단 제한 시간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발표나 말을 잘 하려면 이처럼 알고 있는 것을 3가지 항목으로 단순화시켜서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정말 몰라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정리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잠시 여기서 책을 덮고 다음 질문에 대해 3분에서 5분 정도 생각을 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뇌어보자. 당신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요? 간단한 질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했을 것이다.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도 있지만 자신의 성격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은 탓에 머릿속에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3가지로 줄이라. 그런 얘기 같군요. 그러면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를 잘 뽑아내지 못하고 두서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며 결국 듣는 사람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3의 법칙을 사용해 메시지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린 사람은 다르다. 질문을 받으면 이를 주제로 전언하고 자신의 핵심 성격이 무엇인지 성격의 특성 3가지를 뽑아낸다.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계획적이다. 3번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3가지를 뽑아낸다. 그리고 각 성격의 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나 지인의 말 등을 추가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질문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면 토론에서 자주 다루는 시사 이슈에 관한 질문을 받아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 현안에 대해 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입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3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위 질문에 대해 머릿속으로 이처럼 메시지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 지도. 이처럼 여기 보이죠? 전 본론의 여기 이런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본론, 서론, 본론, 결론, 클로징까지 오프닝, 바디, 메시지 지도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앞부분이고요. 다시 헤드라인, 주제가 있으면 핵심 메시지 1, 핵심 메시지 2,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대입 정시 확대해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보장, 대입 정시 확대해야 된다. 사교육 부담 완화, 재도전 기회 보장, 사례 1, 2, 3, 통계 1, 2, 3, 경험 1, 2, 3, 사례 통계 경험 중에 하나, 사례 통계 경험 중에 두 번째 것, 사례 통계 경험 중에 세 번째 거 하나. 자, 대입 정시 확대를 해야 된다.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교육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재도전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처럼 메시지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일단 주요 내용을 3개를 뽑아내면 머릿속 생각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듣는 사람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3의 법칙은 생각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생각을 정리해 타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 지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뭇에 대해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며 3의 법칙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다음 장입니다. 소제목 65페이지. 청중을 사로잡는 5단계 발표 준비법.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증과 반증을 오가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이는 역동적인 스포츠 활동과 비슷하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들에게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그중 모든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5단계 발표 준비법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 기초의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5단계 발표 준비법. 착상, 무엇을, 배열, 어떤 순서로, 표현, 어떻게, 암기, 무엇을 이용해서, 전달, 발표할 것인가. 이 과정대로 준비하면 우리는 발표를 통해 착상, 배열, 표현, 암기, 전달, 발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파악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발표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발표에 앞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자, 그렇군요. 착상, 배열, 표현, 암기, 전달, 착배, 표, 암절. 착상이란 무엇인가?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해야 하는 일이나 과제를 받아도 당황하지 말자. 3의 법칙을 활용해도 좋다. 핵심 주제. 청중의 관심사항과 나의 경험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주제. 하위 주제. 메시지를 찾아보자. 자, 나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하되 청중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스텝 2, 배열입니다. 말할 내용을 정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배열할지 생각해보자. 테마별로 혹은 시간 순으로 혹은 문제 해결 방안 순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